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도 3기를 맞이했습니다. 2월 15일 3기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에 취임하신 박윤경 회장님 모시고 오늘은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고 2달이 채 네. 안 된 시간인데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월에 취임을 한 후에 지금 2월, 3월 두 번의 이제 정기 회의를 마쳤고요. 네. 네. 취임 후에 이제 여러분들께 세종 시민분들 또 각 단체장님들 만나 뵈면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풀뿌리 문화가 세종시에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네. 벌써 발빠르게 네. 움직이고 계시네요.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우리 세종시의 22개 읍면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 3월이면 2개의 동이 더 추가로 신설이 되어서 모두 24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현재 6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세 환원 사업의 일환인 마을계획 사업 그리고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 세종시의 어떤 문제점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윤경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연합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주민자치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에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보람동에 거주하는 각 연령대별 그리고 구간별 네. 이제 단지별 그리고 성별 해서 다양하게 연령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람동은 26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합회장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람동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20년도에 처음 주민자치 1기로 발족을 했고요. 첫 번째 해는 32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세 환원 사업의 일환인 마을계획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마을계획을 발굴을 해서 실제 실행하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람동에서는 2018년부터 삼생이 하나데이라는 마을 축제를 지금 만들어서요. 대평동, 소담동, 보람동 최근에 작년에는 금남까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민 중에 하나로 네. 하나데이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세종은 정말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게 네.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총회, 네.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 소식지 발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진행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네. 거짓말이겠죠. 네. 근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제 주민세 환원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사무국의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계획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전부 인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수강생들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전부 1대1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왜 그 봉사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움직이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그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별, 구간별 이렇게 모집을 네. 하다 보면 10대는 학교 가야죠. 그렇죠. 20대, 30대 직장 다녀야죠. 40대 아이들 키워야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기타 시간에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운영을 하는 데는 일정 인력이 그러네요. 상주를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의 조례상의 구조를 본다면 이런 인력을 사용하기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지금 22개 읍면동에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 뒷받침이 되는 인력이 네네. 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시로 수탁을 받은 업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동 직원들이 그 수강생을 모집하고 네. 강사를 모집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일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직접 모집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예, 강사도 선정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수탁을 받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세 환원 사업인 그 마을계획 사업을 직접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발굴하고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가장 그 사업에 밀접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제안을 하는 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네. 그 제 주변에 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호응이 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네네. 이 주민들의 참여율이 네. 좋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가 그 지금 보람동에서는 지금 현재 37개의 강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네요. 네. 네. 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컴이 아직 없는 곳은 조금 열 몇 개 정도서부터 한 50개, 50여 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호응은 너무 핫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이 주민자치회에서 네. 직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네. 이 주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주민 수건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민 수건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축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성공적인 것으로 보면 일단 보람동에서 보면 삼생이 하나데이, 네. 예, 그리고 또 그 해밀동에서는 무지개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학교와 또 지역 주민 그리고 관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그런 수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주민분들의 그 호응이 있었고요. 만족도도 그만큼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축제들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네네. 이때 되면 어떤 축제가 있다. 엄마들 사이에서도 네. 시민들 사이에서도 네네.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2023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주민자치연합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3월인데 12월이면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임기가 굉장히 짧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수건 사업은
그러니까 진정한 주민 자치를 하기 위한 그런 그 구조가 돼야 되겠다. 먼저 주민자치연합회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합회 사무국을 세우고 또 진정한 자치를 위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이끌어내고 또 원활한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기반 마련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 관련 중요 기관으로 시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민관 협치의 중요한 위치인 주민자치에도 또 한 축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와의 어떤 연관성은 네.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는 시범 조례로 시범 사업인 상태이거든요. 지금 네네. 10년이 넘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조례로 시행규칙과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법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주고 좀 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하는 부분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3기 주민자치연합회가 이제 발족을 하면서 지난 2월 27일에 또 전문가들 네네. 모시고 한 25분 정도 우리 주민자치 그 연합회 회장님들과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례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과 아직은 사무국이 저희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자치 그 연구회라는 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주 만나서 지금 이제 7분의 회장님들이 각종 조례와 그리고 현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신 네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윤경 회장님께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직 인수위원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네. 하셨고 지금 이 연합회 회장 업무를 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22년 6월에 4기 시정 인수위원회에서 그 문화체육관광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그 4기 시정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에서 세종시의 이제 그동안의 운영 전반과 현실을 짚어보았고요. 그동안 그 세종시가 하드웨어를 만들어 갔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조금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것 중에 시민들의 요구와 각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 설 자리라든가 정책, 체육인들의 처우와 공간들, 그 관광에 필요한 숙박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세종시만의 문화 융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재에 있는 필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실무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단기 시행 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분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안하였습니다. 박윤경 회장님의 경력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문화예술과 연관성이 깊더라고요. 네. 현재 모두가 행복한 가족 오케스트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네.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2017년도에 그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가족 오케스트라 숲에서 만난 그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예요. 네. 그때 이제 1년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재밌게 하고 결과 발표회를 딱 하고 났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네. 체험 위주의 네네네. 오케스트라였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오케스트라는 1년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해도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1년을 마치면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학부모들끼리 의논을 해서 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 구입하고 이렇게 했으니 마음 먹은 김에 한번 우리끼리 일을 저질러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모두가 행복한 가족 오케스트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문화, 그러니까 로 인해서 생긴 약간 이웃과의 어떤 소원함, 그리고 소통이 조금 어려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와 나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바로 옆집에 계신 분을 이사 간 지 1년 반이 넘은 다음에 얼굴 한번 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족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구성된 사람들이 모두 가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웃의 이모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기도 하고 서로 언니, 오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현재 6년 차 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교육청 대강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그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열심히 네. 연습을 하고 계시겠죠? 기대가 큽니다. 네. 또 창작 공동체 이도의 날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창작 공동체 이도의 네. 날개 어떤 공동체인지 궁금합니다. 그 세종시에 지금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2018년도에 좀 마음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활동을 해보자라고 만들어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조금 막 움직이던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뭐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이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금 약간 침체돼 있었던 협동조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좀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그 세종시 문화예술인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세종이 갖고 있는 그 도시의 가치와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네. 활동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7년 8월에는 네. 충청 학예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확정이 됐죠. 네네. 여기 조직위원으로 우리 박윤경 회장님께서 위촉이 되셨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지난 그 3월 25일에 이제 위촉식을 마쳤고요. 네.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세종시는 수구, 탁구, 육상 그리고 폐회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대평동에 있는 체육 부지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4개 도시에서 15명씩 전문위원들을 이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27년도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학예 세계대학 경기 대회를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박윤경 회장님께서는 그 마이스 과정을 또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으로서도 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도 또 문화 방면으로 또 분장이 되실 예정일까요? 네네. 네. 그 제가 마이스를 전공한 것은 네. 제가 이제 예술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예술인들이 공연만 해가지고는 앞으로의 어떤 그 본인의 공연물이라든지 그런 창작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각 시 자체에 있는 그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런 보조금 사업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는 물론 기본적인 그런 자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그런 자원들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종시로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숙박 시설도 여러 개가 생기고 있어서 국제 대회나 컨벤션을 활용한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그 문화나 환경 그런 관광 자원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세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마이스가 네. 기업회의, 포상 관광, 네. 또 컨벤션, 전시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서비스 산업인데 이런 게 좀 우리 세종에 많이 유치가 된다면 상권이 네. 또 활성화되고 네네. 네,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네네. 곳이 되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거기에 꼭 박윤경 회장님께서 네.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2023년 우리 네. 회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네.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수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연합회가 실질적인 자치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그 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현재 이제 주민자치연합회에는 여러 회장님들이 계시지만 김연호 유재규 부회장님 그리고 또 김대곤 사무처장님 그리고 저희 보람동 주민자치회로 보면 김현주, 김철주 부회장님과 배명진 간사님이 계세요. 제 일을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 밖에 우리 주민자치 연구회에 계신 여러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가운데 세종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자치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분들께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주민자치회, 연합회 모든 분들께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 인사이드 끝곡은요. 출연자의 신청곡으로 네.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박윤경 회장님께서는 어떤 곡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 그 사기시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 거는 아시죠? 네, 네. 네네.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수변 금강을 노을이 질 때 보면 정말 금빛 그런 물결이 반짝이죠.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문화는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종시도 금강을 통해서 수변 문화가 활성화되고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올해부터 많이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은교 앞에 보시면 별빛거리 해서 1차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관람차라든지 케이블카 그리고 이은교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올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그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골든랜드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크리스 그레스필드의 네. 골든랜드 준비해 두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을 일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을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윤경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활동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끝곡 크리스 그레스필드의 골든랜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CNB 세종 FM 시청자님 감사합니다.